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디입니다. 중국이 오고 있습니다. 인해 전술이라 그러죠. 인해 전술. 지금 엄청나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게 되면요. 대한민국에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은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만 뭐잖아. 200만, 300만, 500만 시대가 온다라고 저 보거든요. 근데 중국의 인구를 볼 때, 그리고 이 접근성을 볼 때 너무 가깝잖아요.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뭐 천만인들 불가능하겠습니까? 문만 열어주면은.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올 메리트가 많아요. 일단은요, 여기서 뭔가 일을 하게 되면은 임금이 벌써 여러 배, 수배 차이 나잖아요. 여기서 1년 벌면은 거기서 5년 버는 것하고 맞먹을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가서 살 만한 메리트는 별로 없어요, 사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게 되면은 누리는 여러 가지 혜택도 엄청나게 많다는 거 잘 아시죠? 뭐 교육, 의료 뭐 등등 해서 엄청납니다. 나라를 구한 어떤 그런 애국자들에게 줄 수 있는 대우, 그 이상으로 지금 대우를 준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죠. 중국만 특별히 그렇게 예외적으로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드디어 끝판왕급 이제 특혜 하나가 터졌죠. 4월부터 이제 실시되는 게 있는데요. 4월 초부터 바로 이제 무비자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때로 밀려오는 겁니다. 지금 이거 관련해 가지고 우리 언론에서는 이례적으로 이걸 크게 보도 안 하고 있고 정치권도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그냥 무반응입니다. 거의 이제 언급을 안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2030을 중심으로 이거 지금 난리 났다, 큰일 났다.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가 친미 국가가 아니고 친중 국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요.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 수 있는 한계치는 제가 아무리 봐도 뭐 주한미군 포함해도 주한미군 가족들 포함해도 10만 이상이 어려워요. 그런데 중국은 1000만이 가능한 나라니까요. 이 비교가 안 되잖아. 자, 지금 보시면요. 중추준에 한국 가자. 중국 단체 무비자 소식에 꿈틀. 이렇게 되면요. 중국 여기도 엄청나게 많은 어떤 관광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관광 회사들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이래 때로 그냥 몰고 한국에 나타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 거예요. 관광으로도 오지만 여기 이제 무비자기 때문에 여기 이제 한국 가서 뭐 돈벌이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유로 이제 물밀듯 이제 밀려오게 됩니다. 지금 이 뉴스를 갖고요. 야, 중국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많이 온다. 우리나라 관광 온다라고 좋게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는데 이면에 다른 엄청난 어떤 사회적 문제가 생깁니다. 3분기 중국 단체 관광객 한시 비자 면제 시행 계획, 지난해 11월 한국인 무비자 정책 대응 뭐 등등 해가면서요.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이 기사를 우리 레거시 미디어 중에 이제 유력 언론사들이 거의 보도를 안 했어요. 이런 거를. 비자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걸 언급을 지금 안 하고 있죠. 자, 아무튼 이제 중국 사람들이 그동안도 제법 왔지만 이제 훨씬 더 많아진다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자, 이건 또 뭡니까? 시진핑 이 왕이도 문화 교류를 강조하고 있다. 한한령 해제, 물꼬트나 중국은 공식적으로 한한령을 이렇게 발동한다라고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한한령이 있었죠. 중국이 야금야금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인데요. 자, 봉준호 미키 17 중국 전역에서 개봉이 되면서 이제 이런 어떤 기대 섞인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권,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계 전부 중국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지금 해왔습니다. 윤석열 정부만이 그전 정부와 조금 다르다라고 보여집니다. 제 생각에는. 윤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었죠. 이번 대선은 2022년 때입니다. 나와 이재명의 대결이 아니라 나와 시진핑의 대결이다. 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를 집어삼키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봐야죠. 예, 그 수단으로서는 뭐 많습니다. 뭐 대학에 가면 공자학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안에는 또 이 시진핑 뭐 무슨 기념관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자료관 같은 게. 그 말이 자료관이지 꽤 크대요. 거기가. 그 대한민국 그 대통령 기념관이나 이런 건 없거든요. 서울대 안에. 사실 서울대를 저렇게 키운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거든. 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단 뭐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뭐 그 긴지만은 뭐 단 1도 없다니까요 거기. 그런데 시진핑을 떡하니 거기 이제 갖다 놓은 게 대한민국 최고 대학이라는 서울대고요. 우리나라 지금 대학 중에 공자학원이 있는 데만 해도 뭐 20 몇 군데 아닙니까? 세계에서 제일 많대요. 다른 나라는 공자학원이 지금 줄어들고 지금 줄인다 그러죠. 각국에서 이 공자학원이 수상하다 그래서요. 간첩질한다. 뭔가 국가 기밀을 빼가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거기를 벌써 중국의 어떤 국가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기관으로 보고 폐쇄 조치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만 여기에 지금 넉넉히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뭐 그거는 비근한 애 중에 한계입니다. 그 밖에 음성적으로 뒤에서 중국이 이제 이렇게 지원하거나 어떤 공작을 벌이는 그런 어떤 단체 기관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사업체, 업소, 뭐 식당, 뭐 이런 거 요식업체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수도 없이. 거기다가 또 화교도 많죠.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지금 마음만 먹으면 한국을 장악하는 것은 이제 어렵지 않다고 봐요. 제가 만일에 시진핑이라도 뭐 시진핑이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한국 집을 삼기는 건 일도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300만 명만 보내면 끝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기 중국인 300만 명이 그것도 말이죠. 영주권을 가진 300만 명 정도만 있으면은 그건 끝이에요. 제가 볼 때. 이 300만 명이 한쪽으로 가버리면은 어떻게 이깁니까 그거를. 그리고 그들이 여기서 영주권을 갖고 뭔가 이렇게 사회 요소요소에 짱 박혀서 뭘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언론, 법원, 정치권, 뭐 공무원 사회, 대학, 군대까지도 이제 영향을 받겠죠. 그런데 적게 봐서 300만이죠.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500만 넘기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북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북한은 두려워 안 해도 돼요. 솔직히 말해서. 북한이 먹기에는 우리나라가 너무 커져가지고 북은 절대로 우리나라를 삼키지 못합니다. 뭐 이런저런 어떤 태클은 걸겠지만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는 이 중국밖에 없어요. 사실은. 중국이 먹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 먹는 게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만 많이 보내면 돼요. 그냥 우리나라에. 중국 국적자들 그러니까 조선족도 많잖아요. 조선족이 200만 뭐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뭐 한 3분의 1만 보내도 거기다 중국 진짜 중국 뭐 한족들이 또 여기 대거도 들어오고 이러면은 300만, 500만, 1000만 불가능한 숫자가 절대 아닙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중국이에요. 저는 이 중국에 대해서만큼은요. 우리 정치권, 언론계 모두가 쌍수를 들어서 환영한다라고 보거든요. 아무도 비판을 안 해. 중국에 대해서는. 대학도 마찬가지. 그런데 요즘 친중 정치인의 대표 주자가 이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원식이. 근데 이 사람 족보를 이렇게 올라가 보면 이 중국하고 다 연결되는 족보가 있어요. 이 사람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간에서는요. 이재명 치고 내리치고 이 우원식을 띄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카드라가 있습니다. 아직은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만 이재명이 중국의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제 그 자리에 이 우원식이가 들어가지 않나. 이 우원식은 결국 문재인과도 손을 잡을 수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지금 뭔가 분화되는 조짐이 있어요. 헤게모니도 있지만 그쪽에는 친북, 친중 뭐 양대 세력이 있는데 지금은 친중이 훨씬 커요. 친중이. 그런데 이재명은 글쎄 그 사람이 친북, 친중인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문재인은 제가 볼 때요. 삶은 소대가리 취급을 받으면서 언제부턴가 그거 자체가 하나의 증거인데 친중으로 갔다고 보거든요. 친중으로. 혼밥 8개 먹으면서 그 수모를 당했지만 지속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구애를 했습니다. 이 문재인은.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문재인, 우원식 이런 라인을 아마 신뢰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친북 인사들도 자기 편으로 볼까? 아닙니다. 이것도 일종의 견제와 뭐 이런 어떤 갈등이 일어날 겁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라인에서 항상 이렇게 유언처럼 남기는 마지막 말이 뭐라고 합니까? 중국을 조심해라. 천년의 숙적이다. 이런 말이 있다 그러잖아요. 자, 그런 것을 고려해 보더라도 이 중국 입장은 친북 세력은 한시적으로 손을 잡을 수 있고 이용은 할 수 있지만 자신들의 편은 아니에요. 중국은 중국의 이익이 가장 우선시 되겠죠. 그때 내세울 수 있는 인물이 이재명이냐? 아닐 것이다라고 보는 게 지금은 우시한 것 같아요. 이 우원식으로 가지 않겠나. 그리고 우원식을 당장 띄우기가 어려우니까
뭐 여러 가지 어떤 중국 입장에서 어떤 고려하는 수단이 있겠죠. 자, 아무튼 중국이 지금 말이죠. 한한령을 풀고 활발하게 지금 한국 문화를 소개하겠다. 이건 달리 말하면은 우리도 한국으로 많이 가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반발해 2016년께부터 한국 음악, 드라마, 영화 등을 제한하는 한한령을 비공식적으로 적용해 왔었죠. 이걸 이제 풀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걸 역할하는데 크게 기여했던 인물이 이 우원식입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한국 문화가 중국으로 다시 이제 확 들어가게 되면은요, 그때 이 우원식을 띄울 거예요. 우원식을. 제가 우원식 스페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건 딴 시간에, 다른 시간에 자세하게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런 이야기들. 그래 중국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자면은 뭔가 이렇게 국가적으로 여기 뭔가 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비자라든가 등등. 그거를 드디어 하고 있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지금 비자는 종류가 이렇게 많거든요. 이렇게 많은 비자가 있습니다. 뭐 외교관부터 해서 결혼 이민까지 많은 비자가 있는데 여기에 제가 이 노란색 칠 해놓은 거 있죠. 특정 활동 3년 E7입니다. 이게 가장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특정 어떤 전문 직업을 갖고 있거나 전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자를 주는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3년을 체류할 수가 있거든요. 요 E7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그 밖에 비전문 취업, 거주, 재외 동포, 영주, 결혼 이민, 방문 취업 등등 해서 3년에서 5년까지 이렇게 체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비자가 있는데 근데 4월부터는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또 이렇게 열립니다. 특히 관광 같은 경우에는 뭐 비자도 없이 막 들어옵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고 그것도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여기서 머물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영주권을 이제 이렇게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중국인 숫자가 지금 100만 정도에서 뭐 기하급수로 늘겠죠.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 있으면 가장 좋은 게 월급, 돈벌이가 이게 좋은 겁니다. 여기서 말이죠. 최저 시급만 받아도 뭐 한 달에 한 200만 정도만 벌어도 말이죠. 중국 가면은 그게 최상급 어떤 뭐 최고 그 급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올려 그러겠죠. 문만 확 열어주면은 순식간에 300만, 500만으로 불어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중국인들이 이렇게 몰려오는 데는요, 한동훈도 크게 역할을 했습니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시절에 K포인트, E7 비자, 중국인들 대거 유입 통로, 벌써 이 당시에도 이런 게 방송에 나갔고요. 이건 최근에 나갔군요. 2일 전. 혁신적 외국인 정책 변화 어떻게 탄생되었을까? 한동훈이 이 당시 이걸 할 때는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걸 할 때는요. 우파들도 거의 비판을 안 했어요. 극히 2030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한동훈을 비판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파 유튜브 중에서도 그 당시에 한동훈을 깠던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없어요. 그 후에 이제 변화되는 한동훈을 보면서 깠던 거죠. 그렇지만 2030들은 이때도 한동훈을 깠어요. 한동훈이 2030들에게 인기 없는 이유 중에는 이것도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30들은 한동훈을 친중으로 봅니다. 한동훈 지지자들은 한동훈 보고 자꾸 친미라 그러는데 친미인 증거가 없어요. 주장만 있을 뿐이지. 그렇지만 한동훈 배경을 보게 되면 친중인 가능성이 훨씬 더 크죠. 그 부친도 그렇고 그리고 그 장인도 그렇고 뭐 등등 해서 그 뒤에 연결된 엄청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또 친중 인사들이 또 가득하고 한동훈을 친미로 볼 수 있는 근거보다는 친중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압도적으로 많은 거야. 그러니까 한동훈도 친중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게 오히려 설득력이 있는 거죠. 자, 외국인 숙련 근로자 3만 5천 명이 옵니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아주 자신의 업적이냐 막 이렇게 크게 광고했었죠. 예. 자, 여기에 대해서요. E7 비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온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자 경향신문 같은 이런 좌파에서는요. 이것을 또 두둔하는 그런 기사를 냈고요. 법무부 외국인 숙련 기능 인력 비자 확대 최대 3만 5천 명까지. 그런데 이들이 몰려오면요. 이렇게 많아지는 이유 중에 더 많아집니다. 가족들도 같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3만 5천 명이 15만 명 정도 된다니까요. 나중에. 순식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족들까지 확대해서 이렇게 적용한다라고 하거든요. 자, 이런 것들. K포인트 E74. 자, 한동훈 숙련 기능 인력 확대가 외국인 무단 이탈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하는 이런 경제적 측면에서
선한 영향력을 기대하는 이런 기사도 있지만 이제 우파적 입장 혹은 국가 이익을 고려해서 볼 때요, 과연 이게 온당한 정책이 될까라고 하는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자,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 끼치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그 영향력 그리고 그동안 저지른 어떤 행태, 나쁜 버릇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특히 부정선거 관련해서 보게 되면은 이건 정말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도 위험한 국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중국 하면 세계적으로 기술 그 도둑질에 그야말로 최고 국가 아닙니까? 산업 기술 이게 훔쳐가고 군사 기밀 이제 훔쳐가고 이런 것을 많이 한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 수단으로 중국인들을 직접 뭐 현지에 보내는 것도 있지만 화웨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인터넷 망을 이용해서 뭔가 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불가근 불가원 정도가 가장 적당할 겁니다. 그렇다고 담을 쌓고 아예 뭐 단교할 수는 없으니까 중국하고 단교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 단 한 나라도 없어요. 그건 불가능하고 교역은 해야 되죠. 교역은. 그렇지만 교역을 해도 어디까지나 경계를 하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요, 우리의 이제 우방이 되기는 어렵고, 용중 정도가 적당하겠죠. 용중. 중국을 이용한다, 활용한다. 이 정도지, 친중은 사실 우리나라의 국채와 정체성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이라든가 언론계라든가 그 밖에 등등, 뭐 대학이라든가 등등 해서요. 중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에게는 그렇게 하는 게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한테는 가봐도 국가적으로는 미국과 친하게 지내는 게 좋지만 그 개별 정치인들이라든가 언론인이라든가 뭐 저쪽에 뭐 대학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친미해봐야 뭐 생기는 게 없어요. 근데 친중하면 뭐가 생긴다고 봅니다, 저는. 엄청난 어떤 혜택 이런 게 주어질 것으로 봐요. 그러니 이게 소위 이제 식자청 오피니언 리더들이 전부 중국으로 달려가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정황도 많고 말이죠. 자,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대로 가게 되면요, 이런 어떤 비자를 등에 업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향해서 달려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많은 혜택을 또 받고 있고 중국인들이 의료 혜택을 본다, 뭐 대학 입학할 때 어떤 혜택을 본다, 자녀 양육하는데도 어떤 혜택을 본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도 다 여러 번 보셨을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혜택을 준다고요. 자, 거기에 더해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 와서 이제 이렇게 눌러 앉게 되면은 이런 숫자가 계속 늘게 되면 이게 정치 세력화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민주당이나 저런 세력들이요, 이 사람들에게 아마 투표권까지 줄 겁니다. 나중에는. 난리 납니다. 그 합법적으로 그냥 나라를 친중으로 몰고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 나중에는 못 막습니다. 막으려면 일찍 막아야 돼요.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